고풍스러운 분위기가 남아있는 몇 안 되는 동네죠. 정동길입니다. 옛날에 이런 건물이 남아있는 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계속 요즘에 일본에 있었는데 일본은 예전 오래된 건물들이 그대로 잘 보존되는 게 많잖아요. 신축하지 않고. 저는 서울 신문, 막 이런 신문사를 굉장히 많이 돌았었어요. 가서 열심히 인터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여기 이 동네 참 많이 왔던 것 같아요. 새벽같이 일어나서 아침 8시부터 돌아요. 거의 기자님들 퇴근하실 때까지 도는 거예요. 하루 종일. 뭐 중간에 식사도 제대로 안 해요. 막 다 차 안에서 먹고. 지금은 좋은 추억? 네. 꼬치를 얹어주네. 에이드를 시켰습니다. 이 꽃도 씹어 먹는 건가? 오이시쿠나레 오이시쿠나레 묘에 뭐에 끼움 하면 맛있어요. 오늘은 이런 분위기의 카페를 가보고 싶다. 약간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성수동 을지로 많이 가는 것 같고 거의 혼자 가거나 가까운 곳이라면 가끔 아버지가 같이 가주세요. 가끔 압구정 정도에 있는 병원 갔다가 근처에 있는 카페 갈 때는 같이 갈 때가 있는데 바쁘시다고 빨리 가야 된대요. 그 이유가 강아지 밥 줄 시간 다 돼서. 호두과자 좋아해서 가다가 코코도 하나 사자. 자, 하나씩 드세요. 따끈따끈할 때 카메라 하시는 분들 하나 입에 넣어드리고. 하나 드실래요? 제가 하나 드세요. 고마워. 네. 정동길에 놀러오면 반드시 들르는 곳입니다. 서울시립미술관. 건물도 이렇게 느낌이 있고요. 특히 앞에 정원이 너무 예뻐서요. 저런 옛날 건축물 좋아. 여기가 원래는 평리원이라고 1895년에 우리나라 최초의 재판소가 세워졌던 그런 자리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1928년에 경성재판소 건물이 새로 지어졌는데 지금 보고 있는 건물 앞부분 벽체와 현관이 100년 전 건물이 막 지어졌을 때 그때 당시에 그대로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와, 진짜 옛날 간판이다. 그쵸? 되게 오래된 그 예술의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공연도 많이 하고요. 이 건물 패턴 봐봐요. 여기 진짜 옛날 느낌. 창살 봐봐. 이런 것도 그렇고 올라가는데 나 이런 데 작업실 하나 만들고 싶어요. 조선시대 개화기 때 지어진 건축물들이 아주 많이 남아있어요. 벌써 한 150년 정도 됐다고 합니다. 러시아, 캐나다 대사관 같은 건물들도 그렇고요. 교회나 학교로 세워졌던 건물들도 지금도 그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화여자고등학교. 이화여대랑 재단이 같나? 야, 학교 대박 멋있다. 나중에 나 딸라면 이화여자고등학교 보내야지. 이고 나온 여자예요. 예원학교 학생들이네. 아, 교복 입고 싶다. 안녕. 와, 학교 너무 이뻐 진짜. 옛날 이렇게 예원학교. 나중에 자식 나면 예원학교 보내야 되겠다. 저는 이렇게 오래된 것이 참 좋습니다. 삶을 한 템포 쉬어가는 기분이랄까? 뭔가 100년 넘게 기나긴 세월을 견뎌온 그런 존재 앞에서 당장 이렇게 하루하루 사는데 뭔가 이렇게 아등바등하는 일이 별일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개발되고 신식 건물이 들어오는 건 너무 좋지만 그래도 우리만의 정서가 남아있는 것들을 잘 지키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드는 요즘입니다. 그리고 여기 정동에 오면 꼭 가보고 싶었던 곳을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정동 1928 아트센터라고요. 1928년에 구세군 중앙회관으로 지어진 건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거의 뭐 100년 다 됐죠? 95년 정도 됐으니까. 야, 진짜 근데 세월이 느껴지는 건물입니다. 지금은 갤러리로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데 빠담빠담이라고 프랑스에서 활동하는 그런 재벌 작가님들의 전시가 열리고 있네요. 되게 유명한 노래인데. 야, 건물 진짜 너무 좋다. 외국에 온 것 같아. 와, 근데 이 책상 미쳤다. 와, 너무 멋있다 책상. 시원해. 여기 있네. 와, 조명이야. 대박. 와, 장난 아니다. 미쳤다. 지금은 지휘자가 나오고 이 음악의 컨셉에 맞춰서 안에 형태가 살아서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이 오페라 하우스에 있는 듯한 느낌이 들고 바이올린 소리가 나오니까 바이올린을 키는 또 형상이 계속 화면으로 바뀌면서 나오고 있고 데이비드 보이인가? 데이비드 보이 얘 음악이 나옵니다. 지금 저 화면에 나온 사람도 데이비드 보이고요. 밴드박스 나오네요. 아마도 이 동상 뭔가 익숙하다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조나단 보로프스키라는 조각가의 작품, 바로 해머링 맨입니다. 오, 움직여. 이거 또 밀치면 옆으로 꼬꾸라질 것 같아. 진격의 거인. 진격의 거인 같아. 처음 이곳에 자리 잡은 2002년부터 지금까지 어김없이 망치질을 계속해온 해머링 맨.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을 반복해온 일개미 같은 참 우리들의 일상, 뭔가 대변하는 것 같지 않아요? 자, 이곳에 해머링 맨이 자리한 이유, 여기 빌딩 3층에 바로 미술관이 있기 때문인데요. 세아 미술관입니다. 이미 1층부터 뭔가 제 시선을 끄는 것들이 굉장히 즐비해 있습니다. 멋있다. 기대 이상인데? 대형 모빌로 유명한 작가 프레일겐의 설치 작품을 비롯해서 그림을 뒤집어 내걸면서 미술계의 관습에 끊임없이 저항해왔던 독일의 신표현주의의 거장 게오르그 바젤리치의 작품이 걸려 있습니다. 피규어가 달려있는데? 자, 하나하나 그림을 그려낸 그 3인치의 타일들로 거대한 벽을 메워서 꿈과 희망, 사랑,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는 분이시죠. 강익중 작가의 작품도 만날 수 있습니다. 와, 씨. 보여요? 없어. 바로 제가 좋아하는 잉고 마우르의 작품도 있습니다. 동생이랑
값어치 있는 거에 대한 가구와 조명에 대해서 좀 얘기하다가 잉고바우로의 독창적인 그런 자유분방한 스타일이 너무 멋있고 좋아서 그래서 구입하게 됐죠. 저런 것처럼 빛을 저는 살아있게끔 만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구에 빛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빛이 전구를 만들어낸다고 해야 될까요? 이거 봐. 오, 구조물이 밖에서 봤을 때는 너무 현대식이었는데 되게 특이해요. 뭐 해리포터 막 그런 계단 같지 않아요? 무서운데? 아, 이렇게 바쁜 도시 생활 속에서 언제든 예술을 접하고 사유할 수 있도록 공간을 열어두고 있다는 세화미술관. 이곳에서 오늘 우리가 둘러볼 전시는 바로 정물도시 스틸라이프 스틸시티입니다. 자, 오늘은 정물합니다. 제가 예전 미술 배울 때 가장 처음 물감으로 색감을 입혀서 배웠던 게 정물화였는데, 전시전 제목처럼 도시 안에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장면들을 포착했습니다. 여기서 전시된 카츠의 작품들은 꽃입니다. 꽃. 그리고 왠지 익숙한 누군가의 표정과 얼굴이 카츠의 캔버스 위에 담겨져 있습니다. 화려한 묘사 없이 오로지 단순한 색채와 구성만으로 그려진 장면인데도 또 어떤 추억을 떠올리게 되는 건 뭔가 알렉스 카츠만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한때 이런 게 되게 이런 작가들이 많았었는데, 그쵸? 이렇게 뭔가 그림인데 뭔가 약간 이것들을 좀 살아있는 것처럼 형상화하는 스타일인 거잖아요. 진짜 꽃이 묻어있는 것 같아. 이거 봐. 나 이거 진짜 꽃인 줄 알았어. 꽃인 줄. 저는 어쩐지 또 이 작품에 눈길이 가는데요. 미국 출신의 화가 웨인 티보의 작품이라고 합니다. 책판 머신을 그려놓았는데 약간의 그 세월의 흔적이 남아있는 그런 빈티지스러운, 너무 느낌이 좋게 느껴지는 건 저뿐인가요? 웨인 티보는 작품 속에 그려진 잭판 머신 같은 그런 사물들이 회화의 진정한 주제라고 여겼다고 합니다. 이런 일상적인 사물들이야말로 그 시대를 말해준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미리 전시의 느낌을 보여드릴게요. 어때요? 바빌론으로부터의 탈출. 진정. 이거는 뭔가 예전에 한복 같은 느낌이거든요. 뭐야? 이게 뭘까요? 어디서 많이. 와, 한국 분이시네요. 파르마 핑크, 영혼의 불꽃을 담았습니다. 섬세한 붓터치로 구현한 회화 작품 같지만 이 작품은 물감이 전혀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스테인리스 금속과 조명만으로 이토록 아름다운 색의 형상을 만들어낸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떠오르는 기억이 있는데, 옛날 제가 연습생 시절에 연습이 끝나면 저는 서울역에 가서 지금 박물관이 된 그 서울역 말이죠. 빠르면 12시 5분, 늦으면 12시 35분에 있었던 무궁화호 기차를 탔었어요. 그때 이제 아무튼 밤에 열차를 타고 이제 집에 가면서 보았던 그 야경 속의 빛들 같아요. 나도 저들 속에 있는 뭔가 한 점이 뭔가 빛이 될 수 있을까? 그때 당시는 그런 꿈을 꾸면서 제가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런 빛이 되길 바랬던 것 같아요. 저는 이 작품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었어요. 멀리서 보았을 때는 화려하게 옷을 차려입고 행진하는 퍼레이드 속 소녀 같은데, 가까이 이렇게 다가가서 바라보면 흑백 사진들이 가득 채워져 있어요. 어느 가족의 단란한 일상과 기억이 담긴 사진들 말이죠. 예술은 이렇게 작지만 소중한 일상들이 모여 탄생하고, 그래야 또 다른 이들의 삶을 움직이고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아닐까.
특히 저는 이 빅 문희재 작가를 한 번쯤 여러분들이 찾아보셨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살짝쿵 들었습니다. 먼지나 철사 그리고 버려진 장난감 같은 그런 쓰레기 같은 것들을 모아서 예술 작품으로 탄생시키는 작가거든요. 버려진 것들에서 가능성을 찾아내는 작가의 시선이 저는 참 뭔가 빈티지를 좋아하는 저로서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끝났네. 재밌었어. 좋았어. 주제는 확실히 있고 그들만의 생각은 있는데 내가 느끼는 대로 이런 느낌이 생길 수 있겠구나, 아니면 저런 감정이 느껴질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이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되게 좋았고, 사실 부담스럽지가 않잖아요. 정물 자체가 어렵지도 않을 뿐더러 누구나 좀 잘 즐길 수 있고, 그리고 오히려 여기가 전시장은 생각보다 그렇게 큰 건 아닌데 이 들어와서 올라오는 시간까지도 계속 전시를 보는 듯한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짧게도 느껴지지 않았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걷는 거 좋아하고, 그리고 원래 진짜 그 거리와 문화를 느끼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큰 도로변의 길을 걸으시면 못 느껴요. 골목으로 가세요. 네, 골목으로 가시고 다니지 않던 길로 가시다 보면 새로운 것들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매번 그렇게 다니거든요. 앞으로는 예세이가 조금 더 여러분들과 일상을 공유하는, 진짜 문화를 공유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노력할 것 같아요. 네, 이제 조금 더 우리 일상을 함께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더 주라. 호두 과자 더 줘. 너도 먹었어? 좀 먹어. 더 드세요. 호두 과자. 멤버들 중에 이런 사람 없죠? 어떤 거요? 이런 데 와가지고 호두과자 까먹는 사람. 당연히 없겠죠. 나도 잘 없어요.